고시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이고 끔찍한 살인사건. 오늘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은 논현동 방화 살인사건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아침 8시 15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 이른 시간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철저히 계획된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세 남성 정상진. 그는 이 고시원에서 무려 5년을 살았습니다. 단 1평 남짓의 좁은 공간, 월세 57만 원도 내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지 정맥류 수술비 300만 원, 향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휴대폰 요금 60만 원 등 갚아야 할 돈만 수백만 원. 하지만 직업은 없었고 마지막 남은 돈조차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이제야 저도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멋지게 끝내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는 죽기 전에 세상에 한 방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폭력과 파괴로서의 메시지. 사건 당일 정상진은 검은색 상의, 검은 건빵 바지, 검은 스키, 마스크와 고글, 그리고 물안경과 머리 플래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복장, 철저한 계획. 그는 회칼 한 자루, 과도 2자루, 그리고 권총 모양의 라이터까지 챙겨 자신의 방 침대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방화를 시작합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복도로 뛰쳐나오는 순간 정상진은 기다렸다는 듯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4층까지 올라가 남은 피해자들을 찾아가며 찔렀습니다. 그날 칼에 찔려 숨진 피해자는 총 5명. 그중 1명은 불과 칼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추락사했습니다. 부상자는 8명. 고시원 3층이 전소됐고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신고자는 취업준비생 김대영. 40분 후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구조를 시작했지만 정상진은 이미 4층 구석에 숨어 모든 범행 도구를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피 묻은 옷과 온몸에 묻은 혈흔을 보고 즉시 체포합니다. 정상진은 평소엔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말이 많고 별명이 종달새일 정도로 외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심각한 내면의 붕괴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살 시도, 가끔 보이던 침울한 표정, 그리고 감정 기복. 무서운 점은 그가 사용한 흉기와 가스총, 모두 수년 전부터 미리 준비된 물건들이었다는 것. 이 범죄는 충동이 아닌 오랜 시간 준비된 계획 살인이었습니다. 고시원 총무는 사건 한 달 전 정상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지런히 나열된 인형들, 정렬된 장난감 총. 그 속엔 범행에 사용될 권총 모양 라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는 받은 월급을 모두 인형 뽑기에 써버렸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흥분을 느끼던 인형 뽑기.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현실 도피였던 것입니다. 2009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진지한 참회도 책임감도 없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차가웠습니다. 정상진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논현동 고시원 화재는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외면받은 한 인간의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고 세상을 증오한 채 불과 칼, 그리고 절망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무고한 이들의 죽음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극단적인 고립과 무관심이 어떤 참극을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